짠! 네, 새로운 프린터가 도착했습니다. QD 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국내에서는 좀 많이 안 알려진 회사인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꽤 팬이 많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Q1 프로라는 프린터고, 저는 이제 정식 출시하기 전에 미리 보내주셔갖고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프린터인지 한번 개봉을 하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가 상당히 커요. 이 박스 사이즈만 대략 54에 54? 60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무게도 한 20kg 정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뭐 오버웨이트라 돼 있었고, 여기 지금 패키지 사이즈에 써 있네. 써 있죠. 20kg. 그 다음에 535, 535, 585. 상당히 큽니다. 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제품이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개봉! 빠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치대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야? 케이블, 샘플 필라멘트군요. 샘플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필라멘트 거치대처럼 생긴 게 있죠? 아마도 필라멘트 거치대일 것 같습니다. 이거 주네요. 그리고 이거 스크래퍼, 그 다음에 매뉴얼이 보이고, 그리고 글루를 주고,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샌디스크일 것인가? 네텍. 네텍이네요. 약간 중국에서 저가형 USB 드라이브 네텍이 잡고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 그 다음 국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케이블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공구도 깔끔하게 잘 들어있네요. 네, 기본적인 육각 렌치나 아니면 구멍 뚫는 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일자 드라이버를 주는데 뭔가 필요한가 봅니다. 구성품들이 나름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제 열어보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 써서 들어있는데, 이거 3D 프린트 뽑은 건가? 뭔가 뽑은 것처럼 생겼죠? 이런 걸로 모서리도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 박스를 딱 들어보면 엄청 큽니다. 이거 어떻게 들지? 이거 아무래도 이거 박스를 갈라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 써있네? 이 봉투를 잡고 쫙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내려놓고 봉투를 잡고 올려서 한번 꺼내 볼게요. 공식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공식으로 여기 비닐을 잡고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장을 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비닐들로 많이 보이잖아요. 또 제거를 다 해볼게요. 약간 대형 플래시 포지를 보는 것 같은데? 약간 플래시 포지 어드벤처 시리즈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플래시 포지가 OEM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거든요. 비슷한 디자인 회사가 있는 건가? 그리고 상판은 이게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 그래서 이 테이프를 제거하면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상당히 플라스틱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플라스틱하고, 베드가 250에 250. 약간 뱀부 사이즈보다 약간 작습니다. 약간. 그리고 이 베드부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건 좀 제거하고 좀 사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헤드부가 간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제거를 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좀 무식하게 결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헤드가 엄청 크다. 일단 눈에 상당히 띄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헤드부가 상당히 큽니다. 제거할 것들이 꽤 많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누가 봐도 제거하는 생겨서 이렇게 써 있어요. Take off the first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단에 웨이스트 박스,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필라멘트 똥 같은 걸 치워주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다. 상세뷰를 좀 살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이 되게 재밌는 점은 이 Z축이 이 뒤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그리스 같은 게 발라져 있는 것 같고, Z축이 듀얼로 구성이 돼서 처짐을 좀 방지해 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헤드부가 상당히 큰데, 이렇게 열 수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게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이 노즐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상당히 고온까지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익스트루더도 약간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엔드 쿨러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인상적이고, 이거는 바로 뺄 수 있는 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약간 익스트루더 시스템들이 좀 더 나오는 건가? 아직 제가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특이한 점 USB 포트가 여기 있어요. 보통 여기 잘 안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데 이 제품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X-액시스를 할 때 먼지만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K1 쓸 때 이걸 잘 몰라서 여기다가 윤활유를 발랐었는데 마찰에 의해서 찌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살펴보면은 베드부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거를 해야겠구나. 그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배드부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요거는 아마도 가든가? 이건 좀 메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챔버 자체가 온도가 거의 60도까지 올라가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도를 올릴 때는 꼭 뚜껑을 닫고 쓰라고 안내 문구가 나와 있는 것 같고, PLA나 TPU나 PETG를 출력했을 때는 상단부의 뚜껑과 전면부의 뚜껑을 꼭 열고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메뉴를 보고 초기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꼭 봐야죠. 여러분 메뉴를 꼭 봐야 됩니다. 자, 메뉴를 보면 퀵 스타트 가이드, 전원을 꽂고 여기에 뭐 선은 없는데 아까 그 제거한 게 다른데 설명이 좀 달라요. 제가 받은 제품에는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안 걸려 있어요. 이게 케이블 타이가. 그 다음에 여기 설명대로 하면 되는구나. 설명이 나오나 봅니다. 전원을 켜고 나면 케이블 타이 제거하고, 제가 아까 했었던 이 X축 헤드부와 케이블 타이 제거하고, 이 스크류들을 제거하고, 하단에 스티로폼이 들어있구나. 하단에 스티로폼 빼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필라멘트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뒷부분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앞으로 넣어준 다음에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들어있는 게 여기 히팅팬이 여기 있구나. 이 사이드 쿨러 달려있고, 고속 출력을 위한. 그 다음에 딱히 얘기는 없고, 이제 출력을 위해서는 전원을 꽂고, 그 다음에 제가 했었던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제거해서 하단에 있는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 육각 렌치를 되게 깔끔하게, 육각 렌치를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퓨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퓨즈? 뭔가 퓨즈가 나갈 일이 생겨나면 봅니다.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육각 렌치로 아래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약간 육각 렌치 자체가 퀄리티가 조금 있어 보여요. 네, 뭐 갈색도 육각 렌치는 처음 보네. 자, 여기까지 제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원 넣고 4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고 일단은 배드를 깔아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안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보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기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이 히팅 쿨러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요거를 이용해서 내부 온도를 올려주는 기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급의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보이고, 사이드 쿨러 부분이 보이고, 나머지는 평이한 것 같고, 좀 특이한 건 대부분 이 플라스틱 바디인데, 그래서 이게 크기치고는 좀 그래도 덜 무거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부 프레임은 물론 이제 쇠 계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모터들도 저렇게 보이고, 내부에 공기를 빼주기 위한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이쪽이 필라멘트 쏘기를 제거해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통 벨트 텐션을 저희가 조정할 때 많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쪽 부분의 부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위 뚜껑 일단 닫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했고요. 바로 이 퀴즈테크라고 마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부팅 업, 플리즈 웨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부팅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요즘 그 최신의 3D 프린터들은 부팅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팅이 막 엄청나게 빠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세팅 같은 경우는 다른 프린터 제품들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부팅이 빠르다고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부팅이 됐죠? 언어로 고른 부분이 나오는데 한글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선택하고, 요거 4개 지금 케이블 타이 제거했죠? 자, 그 다음에 4개.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없네? 제거만 다 된 건가? 캘리브레이션 바로 들어가는데? 뭐 상관없겠죠? 뒤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 이거 좀 골 때리네. 조금 골 때리는 게 뒤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건 조금 아쉽다. 자,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올라오네요, 이게. 필라멘트를 연결을 해야 되네? 안 했는데? 살짝 올라왔을 때 아까 뭘 빼라고 하지 않았나? 없는데? 아래 딱히 없습니다, 뭐가. 필라멘트를 설치하고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부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친구가 후면에 연결할 수 있게 한 필라멘트 거치대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꼽아서 딱 꼽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끼는 데가 있겠죠? 여기 있네. 얘는 좀 특이하게, 보통 다른 프린터는 이쪽에 있는데 얘는 이쪽에 있습니다. 본 김에 뒷면을 보면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이 펜 쿨러 정도가, 쿨러 영역 정도가 있다. 이건 뭐지? 이걸로 아마도 장력을 조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착해주고 이렇게 끼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일단 샘플을 준 필라멘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짠. 제가 듣기로는 큐비테크에서도 자체 필라멘트를 생산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초기에는 이 필라멘트 샘플을 쓰는 게 가장 맞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PLA 라피도 20g 주네요. 이게 아마도 고속용 필라멘트가 아닐까 유추해봅니다. 약간 반무광 같아요. 반유광? 약간 광택이 살짝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래서부터 위가 아닌가? 각도로 보면은 아래서부터 위죠. 그래서 이렇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금이다. 근데 이거는 테스트를 출력하기엔
제대로 되려나? 그래서 여기 상단을 뚜껑을 열고, 얘는 밴부만큼 편리한 AMS 시스템 같은 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열고 넣어줘서 공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네요. 쑥쑥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 해주고 넣어줬죠. 그 다음에 다음 온도도 수동으로 맞춰야 되네. 뭐 기본이 220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벌써 한 60, 80 엄청나게 빠르진 않은데 나름 빠르다. 이게 웃긴 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히팅이 된다고 쌓여 있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히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버튼을 누르지 말고 예상 목표로 한 온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 뭐 자동화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딱히 막히는 건 없었죠. 다시 뚜껑 다시 닫아주고, 그리고 다음 익스트루딩이 되고 있나? 이 나오네요. 네, 익스트루딩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잘 공급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 콩그레이션 튜토리얼 끝났답니다. 뭐야, 별도의 캘리브레이션이 없어?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토 배드 레벨링, 인풋 쉐이핑, 플랫폼 캘리브레이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해볼게요. 기본 설정에서 안 합니다. 이거 좀 웃기네. 한번 그냥 뽑아볼게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아마 기본 데이터 있겠죠. 클릭해봤을 때 벤치 배 데이터와 벤치 배 데이터가 있는데, 퍼스트 레이어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벤치 배 데이터를 해보겠습니다. 벤치 배 18분 정도 걸린대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자, 그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 문구인 것 같아요. Printing with enclosure may, 이 뚜껑을 닫고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했죠. PLA일 거니까 이거 뚜껑 열고 출력 한번 걸어보고 결과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끝났습니다. 과연 아무런 설정 없이 그냥 기본 세팅으로만 출력한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일단 뜨끈뜨끈하고, 대충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뜯어보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특별한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18분 만에 출력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출력했을 때는 여기 라인이 아무래도 빛에 좀 비쳐서 보이다 보니까 출력이 좀 안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아마 0.24겠죠? 18분에 출력을 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 필라멘트가 뭐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옆에 이 오버행 부분도 처짐이나 압출 이슈가 없이 잘 나왔고, 이 작은 오브젝트도 잘 나왔고, 이 안쪽의 디테일도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설정 없이 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초기 오토 레벨링이나 아니면은 이 오르카 슬라이스를 지원하거든요. 오르카 슬라이서 상세 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출력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괜찮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데? 사실은 약간 그렇게 큰 기대하지는 않았었어요. 약간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플래시포지 5M 프로나 아니면 K1C 정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이 벤치 데이터만 봤을 땐 합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한 걸 좀 출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출력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 필라멘트를 제거해주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쏙 튀어나와서, 이게 지금 이게 꼭지라도 망가질 것 같은데 쏙 튀어나와서 닦아주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큐언 프로를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써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는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출력물들이 이 큐언 프로를 통해 출력한 결과물들인데 지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아무래도 풀 챔버형이고 내부에 히터까지 갖고 있고, 뭐 노즐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듀얼 액시스 제트축, 기타 등등의 기능이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재의 필라멘트도 출력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선사의 PLA 플러스로 출력을 한 건데, 우리가 범용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PLA 플러스잖아요. 특별한 추가 설정 없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출력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 부분에서 약간 밀림 효과가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는 약간 볼륨 맥스 스피드를 살짝 줄여주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 제품이 이제 어저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어저께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무려 $459 아주 저렴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549 나오는 게 이제 K1C, 저도 한번 리뷰를 했었던 K1C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K1C에서 뽑은 거거든요. K1C보다 퀄리티가 더 좋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K1C랑 좀 유사한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볼륨 사이즈가 250x 250x 250으로 더 사이즈가 크고, 퀄리티 자체도 좀 더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아마 K1C 킬러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래시포지 5M 프로에서 출력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래시포지 프린터 특성상 뭐 약간 최적화 잘 돼 있는 필라멘트에 출력이 잘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Q1 프로 출력물의 결과가 훨씬 잘 나왔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런 대형 출력물도 이거는 제가 이제 서포터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코어 부분이 잘 안 나오긴 했는데 특별한 설정 없이도 그냥 필라멘트를 꽂고 기본 PA를 설정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은 이 제품이 아무래도 이 핫엔드 쪽 노즐 부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설정 없이도 웬만한 기본 설정 것만으로 다양한 필라멘트가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이 풀 챔버를 써가지고 PA CF와 같은 특수제에도 출력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봤는데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아니고 거의 처음에 개봉하고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고 EPA CF 이썸 거 제품을 이용해 출력을 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꿀리결로 나왔죠.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런 카본 섬유 필라멘트 출력에 최적화가 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프레이어리티 K1C를 출력한 건데 물론 K1C도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뭐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 Q1 프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좀 나죠. 이런 부분에서 이 제품이 홍보한 것처럼 이런 카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PA 성분 혹은 뭐 ASA나 아니면 ABS 출력에도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도 당연히 이제 배드 수축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필라멘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루를 써서 붙여주고 출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속 출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거치대가 원래 PLA 기준으로 한 4시간 정도 출력이 걸렸던 거를 하이퍼 PLA로 바꾸고 0.28로 높이를 맞추고 내부 체험을 거의 없이 한번 50분 만에 뽑아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잘 나와서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죠. 지금 이 흔적 같은 건 제가 실제로 필라멘트 꽂고 쓰고 있다 보니까 흔적이 좀 생겼는데 출력물 퀄리티 자체는 너무 훌륭하게 잘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2주 동안 사용해본 Q1 프로 프린터였는데요. 459달러는 가격에다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메일링을 가입하면 또 5% 추가 할인까지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배송까지 가능하고 중국을 통해서 구매 시에는 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저가 형태의 라인업을 지키고 있는 풀 챔버형 클리퍼 지원 3D 프린터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퀄리티 부분은 물론 약간의 뽑기운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해외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뽑기가 잘 된다면은 감히 벤부에 비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가 벤부 프린터 벤부 P1 SC를 통해서 뽑은 트레이거든요. 근데 품질을 봤을 때 제가 출력을 좀 작게 뽑긴 했지만 약간 벤부에 비벼볼 만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퀄리티는 더 괜찮고 속도는 좀 더 빠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AMS와 같은 멀티필라멘트 시스템이 없는 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지만 뭔가 벤부 프린터와 그 다음에 중저가량에서 클리어리티가 양분하고 있는 챔버형 프린터 시장에 분명히 숨은 강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트에는 X플러스, X맥스 이런 다른 라인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그럼 훨씬 더 다양한 퀄리티의 좀 더 좋은 프린터들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Q1 플러스와 기타 프린터도 같이 비교해보는 거는 향후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프린터가 등장한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